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9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자,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복습하고,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셨어요? 네. 지난 간 일들은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잡는 게 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 강의실에서 또 이 영상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가법이라 해서 뭐 이혼, 혼인, 혼인, 이혼, 그 다음, 뭐 친족, 가족,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제생활과 이제 법이라는 테마로 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계약을 가장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어요? 네, 그렇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과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주차에 걸쳐가지고,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특히 근로기준법을 많이 배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다 배웠고, 이제는 이제 형사사건과 이제 법에 관한 내용을 좀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형사사건과 법. 재밌는 파트가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2주 동안 이런 걸 좀 배울 거예요. 네. 형사사건과 법. 네.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형사사건과 관한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본래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보통 이제 범죄라 그러죠. 이렇게 범죄가 있으면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범죄에 의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이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어야 돼요. 왜? 국회의원이 만들어야지만 정당성이 있다. 왜? 그분들이 우리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이제 형법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와 형벌에서 이렇게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처벌하지 않죠. 이걸 재형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재형법정주의가 뭐냐? 범죄와 형벌은 법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범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가 되냐? 범죄가 되기 위한 구성 요소, 해당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란 말은 법에 그 범죄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법성. 세 번째,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비난 가능성. 아니 근데 뭐 사람을 죽였는데 당연히 위법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 범죄 성립 요건,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 위법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다? 그러면 범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법에는 존재하는데, 예. 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게 있어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 말은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뭐가 있냐? 정당방위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A남이 B녀를 이제 강간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성추행을 이제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막 반항하겠죠. 막 반항하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정신 나왔습니까? 반항하겠죠.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 B녀가 A의 어떻게 해요? 뭐 신체를 훼손할 수 있어요. 손톱으로 막 뜯고 피나게 할 수 있고 막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막 혀가 들어와요. 그 혀를 확 잘랐어요. 그럼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상해죄로 이 부정한 방법이죠. 부정한 방법에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걸 정당방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상해죄가 있어요? 상해죄 있죠, 법에. 위법합니까? 위법하죠. 책임감이 있어요? 아니, 남의 혀를 잘랐는데 책임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범죄가 돼. 무슨 범죄? 상해죄가 돼. 그런데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어. 그럼 죄를 구성해 안 해? 안 된다. 그래서 상해죄는 범죄가 안 되고 오히려 이놈이 여기에 강간했으면 강간을 못했다 그러면 미수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 우리 지금 이제 뭘 배우냐? 여기서 이제 형법을 배우는 거예요. 형법. 이해됐죠? 여러분? 네. 재밌죠? 네. 자, 그래서 또 뭐가 있냐? 긴급 피난. 네. 그 다음 가나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가 있어요. 등등등인데 정당행위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정당행위. 이제 아파서 이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죠. 진찰을 받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배를 좀 걷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배를 걷어보세요. 근데 막 배를 만지니까 막 의사 뺨을 치면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추행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냥 의사의 의료 행위는 정당행위다. 그래서 추행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뭐 미친 강아지가 막 미친 개가 막 물라 그래. 그래서 옆에 집에 막 도망갔다. 근데 옆에 집에 가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럼 재물 손괴죄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안 된다. 뭐 정당행위 이런 방법들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벌은 죄값을 받는 건데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생명형이죠. 뭐야?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형이 있습니다. 신체에 감금하는 거. 징역, 금고, 구류, 가둬놓는 거. 그 다음에 명예형이 있죠. 자격을 상실했다. 일정한 경우 자격이 정지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형이 있어요. 재산형이라고 말은 벌금,
가료, 몰수. 이것들, 예, 이게 바로 형벌의 종류예요.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 아, 그래서 이 범죄가 있으면 이제 형벌을 받는데,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경우에 이거 어떻게? 이런 거는 범죄가 안 된다. 일단 이런 게 없고 범죄 됐을 때는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가료, 몰수. 그럼 벌금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형벌을 졌기 때문에 범죄다 이 말입니다. 벌금은요. 그럼 가태료는 우리가 막 이제 뭐 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했다. 이렇게 딱지라 그러죠. 가태료가 나옵니다. 가태료는 행정 질서벌이지 벌금이 아니야. 얘는 형벌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형벌이 아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 뭐다? 가태료다. 가태료는 행정 질서벌이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럼 보세요. A가 B를 이렇게 살인을 해요. 살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살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기수라 그래요. 기수범.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우리가 미수범. 그래서 기수범, 미수범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에 자기가 목표한 범죄 행위가 완성됐을 때 기수, 안 됐을 때 미수. 기억나시죠?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 범죄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범죄를 한 애를 정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했다? 그러면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보세요. A가 B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의가 있다. 그럼 고의범. 이렇게 실수로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걸 뭐냐면 과실로 죽였다. 과실범. 그래서 기수범, 미수범, 고의로 했었다. 고의범. 그 다음에 가실로 했다. 가실범. 그 다음에 같이 했다. 공동정범. 그런데 또 뭐가 있냐? 교사범이 있어요. 교사범은 이제 쟤를 좀 죽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부탁을 했네요. 교사자. 그 다음에 부탁을 받고 죽이네. 피교사자. 이렇게 교사범. 그리고 종범이 있습니다. 방조범. 방조범, 종범. 얘들은 뭐냐? 얘들은 망 봐주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망을 봐주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형법이에요. 그 보세요. 이제 형벌도 뭐 사형에 처한다, 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이 형벌을 이제 판결을 선고하죠. 선고하면서 뭐 집행을 유예한다, 선고를 유예한다, 가석방. 집행 유예란 말은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하면서 그 기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을 산 것처럼 봐준다. 그땐 조심하게 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뭐 봉사 활동을 사회 봉사를 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 그래서 형법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죠. 이제 범죄론과 형벌론을 배운다. 그래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다. 재형법정주의. 범죄가 되기 위해서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법에 존재해야 된다. 범죄가 위법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비난 가능성. 이 책임성과 문제 있는 게 이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느냐. 만 14세가 안 됐을 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미성년자 애들이 막 사람을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람 지나갈 때 폭탄을 던졌다. 애들이 죽었다. 그래서 얘들을 살인자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명이 같이 했다. 그러면 공범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되죠. 그래서 또 소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변론을 하더라도 우리 뭐 법학 수업이 아니고 교양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사사건을 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형법을 공부한다. 지금 이게 무슨 법? 형법을.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배운다. 그래서 범죄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요건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 대한 형벌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태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범죄를 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 실수를 했다 과실범. 근데 진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기수범, 실수했다 그럼 뭐 살인미수 이런 말 하잖아요. 강간미수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했다 A 같은 사람은 정범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같이 했다 공동정범, 시켰다 교사범, 망봐줬다 방조범, 종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큰 틀은 이제,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로마자 7번 범죄와 형벌 및 성폭력 범죄 및 스토킹 데이터 폭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의 유형, 범죄의 처리 방법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강의실을 해서 했고, 저번 시간 내용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판서가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적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제가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계속 사라져서 수업하면 안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 교환 보시면 1번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리. 그래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형법상, 그러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게 형법이다. 이런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형벌이 있다. 그럼 이건 이제 형법에 배웠으면 얘가 진짜 얘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해봐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봐야 돼. 그건 이제 무슨 법이냐면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형법은 뭐야? 여기에서 이것들이 이런 죄가 되고 이런 형벌을 받네. 이것만 아는 거고, 이걸 실제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형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어떻게 절차를 가야 됩니다. 수사를 해봐야지. 예. 그래서 재판을 해봐야지. 수사, 재판 끝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배운다는 걸 알아두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형법상 범죄란 밀수치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이게 무슨 뜻이라? 법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범죄가. 법에 없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법하고 유책하다. 위법 동그라미.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 밑줄 1번. 위법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의미함으로. 동그라미 쳤나요? 하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범죄란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구성 요건에 해당. 동그라미 2번 위법. 동그라미 3번 유책. 그래서 유책이 책임성이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이고, 비난 가능성.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구성 요건의 해당성 동그라미 치고, 위법성 동그라미 치고, 책임 동그라미 치고. 이게 바로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 범죄가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 범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2번 구성 요건이란 뭐냐?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요건을 말하고 이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만 범죄가 된다. 즉 형법에 대해 있어요. 형법 250조 조문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행위 요건, 범죄가 이게 살인죄, 사람이 살해했다. 사람이 살인한 경우, 사람이 살해한 경우, 뭐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인한 경우
이게 처한다. 이런 내용들이 법에 있어야 된다. 이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위법성이란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되고, 세 가지 요건이 다 같이 되는데, 됐다. 여기 됐다. 범죄됐는데, 됐다. 안 됐다. 끝. 됐다. 안 됐다. 끝.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말한다. 위법하다 이 말이죠. 예, 가치 판단이 그럼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하는 게 그 옳은 가치 판단입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죠. 사기치는 것들, 횡령하는 것들, 모든 죄들이 전부 다 부정적 가치 판단이 기준이 기준이 아니라 부정적 가치 판단의 근거가 돼야지. 이거 뭐 긍정적인 가치 판단해서 범죄다 그러면 선행을 행할 사람들 아무도 없겠네? 그지?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조작이 아니라 그게 오타입니다. 조각입니다. 조각. 위법성이 조각입니다. 조각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 사유 무조건 기억합니다. 예. 정당방위 이해됐죠? 정당방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 긴급피난 라 자구행위 다라마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자,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 범죄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정당방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됐다. 그 다음에 긴급피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구행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돈을 쓰면서 돈을 안 갖고 해외로 놀러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그래요. 도피하려고. 그럼 비행기를 타는 사람 잡아서 내릴 수 있다. 이게 자구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뭐예요? 폭행죄 아시죠? 예, 때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예, 등산을 갔는데 여러분들끼리 등산을 갔는데 한 사람이 좀 다리를 골절하거나 아프면 같이 부축해서 같이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너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혼자 내려와 이렇게 하고 내려와야 돼. 같이 산에 가려고 모임이 정해졌으면 여기에는 서로 유난시에 서로 구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같이 내려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당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들이 있으면 범죄가 안 된다. 예. 자, 책임이란 뭐냐? 4번. 당해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제가 말했죠? 책임성이란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예, 책임성은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했어요.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형법정주의 네모치세요. 제형법정주의 뭐예요? 범죄, 제자, 형벌의 형벌.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법은 어떤 법? 뭐 형법이든 뭐 특별법이든 있어야 되겠죠. 이 법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만든 대표주자,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성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형법정주의는 범죄의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서 어떤 행위에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칩니다. 범죄와 형벌. 범죄 동그라미, 형벌 동그라미.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이란 말은 법전으로 되었을 때 문자로 된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형법이 있죠. 이 형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그러면 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어요. 왜?
뭐뭐뭐 같은 범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종 범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신종 범죄들이 나타나면 이 신종 범죄에 대해서 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 법이 아니 그 법과 유사한 법으로 엮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는 빨리빨리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러면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범죄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법의 개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많이 늘어나죠. 예. 그럼 현대 사회가 복잡할수록 뭐가 된다? 예. 법의 개수는 많아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럼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법이 없다. 그럼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제형법정주의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자, 법률주의 비추세요. 제형법정주의의 내용, 이것도 좀 중요하죠. 네. 당연히 법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주의? 법률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소급 입법 금지예요. 옛날에 했던 행위를 막 처벌하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해서 했다? 안 되죠. 소급표 금지. 네. 소급 입법이 아니라. 옛날 법을 지금 법을 만들어서 뭐 옛날 법을 처벌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이에요. 명확해야죠. 명확성 원칙. 명확해야죠.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지. 아리까리. 알쏭달쏭. 아리까리.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추 적용 금지예요. 유추. 위험하죠, 이런 거. 안 되고. 유추 적용.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바로 제형법정주의의 주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개념으로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내용들.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뭐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도 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정당방위랑 정당행위.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안 된다. 좀 책임성은 비난 가능성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럼 제형법정주의는 어떤 내용이냐? 당연히 법률주의고 소급표 금지, 명확해야 된다. 유추 적용 안 된다. 적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디 뭐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 면접관이 이런 걸 물어봤다. 범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뚱맞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범죄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있으면 범죄되지 않는데요. 거기에 뭐 정당방위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법학을 배웠나요? 예, 법학과는 아니지만 교양 법학으로 생활 법률을 배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주고 합격.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뭐 그런 할 수 있겠지. 예. 그 사람 이름 모르니까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2번 보세요. 범죄의 유형 이렇게 돼 있죠. 범죄의 유형. 자, 범죄는 어떤 유형이냐면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하고, 자, 고의가 있으면 처벌한다. 고의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A가 B를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꼭 죽였다. 이런 고의가 있을 때, 아니면 죽일 의사가 없는데 모르고 가다가 뭐야? 이 골프채를 두고 가다가 누가 불렀는데 왜? 하면서 팡 쳤는데 그 사람 정수에 딱 맞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고의범, 그 다음 실수로 죽였다, 과실범이라 한다.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 그래서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그럼 뭐 고의가 없으면 뭐야? 실수를 했네? 예, 그 가실범이에요. 그럼 실수를 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했는데 모든 걸 다 처벌한다? 아니다. 이 가실범은 법문에 이러이러한 경우 가실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범죄 유형에 고의범이 있고 가실범이 있는데 가실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실범을 처벌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난 범죄를 동그라미 칩니다. 기수범. 자, 얘를 살인하려 했는데 얘가 진짜 살인했어. 그래서 얘가 원하는 행위가 완성됐어. 기수범. 실수했네. 그러면 어떻게? 실패했다. 이런 미수범이다. 자, 그래서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난 범죄를 동그라미 칩니다. 기수범이라 하고 행위자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뭐라 한다? 미수범이라 한다. 예, 미수범. 이해됐죠? 예, 미수범이라고 한다. 자, 이런 기수범은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 예, 그래서 살인죄도 살인 미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고 안경 쓰신 분을 이렇게 탁 건드려서 안경이 부러지고 있을 때 살인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성이나 남자분 안경을 쓰시면 꼭 쓰고 다니세요. 렌즈 쓰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되고.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자,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 기수범. 그렇지 않다. 미수범. 그래서 이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알았죠? 그럼 가실범도 처벌한다. 틀렸어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틀렸어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범죄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형법에서 정범이다. 되겠죠? 예, 정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살인하는데 혼자 했다. 그럼 정범이고 여기에 누구랑? 갑이랑 같이 했다. 이러면 공동정범. 알았죠? 만약에 같이 했다. 만약에 A가 시켜서 만약에 A가 B를 죽였는데 어떻게? 갑이 사주를 냈다. 교사했다. 교사범, 피교사범. 얘가 얘를 죽이는데 갑이 뭐 했냐?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봤다. 방조범, 종범 이런 말 쓴다. 알았죠? 그래서 범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정범 이런 말 씁니다. 정범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공동정범. 정범을 도와준 것에 그치는 사람을 우리가 공범이라 합니다. 공범. 그냥 도와주면 공범인데 같이 함께 했다? 그러면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범 중에서 다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게 공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사람을 우리가 교사범 시키도록 한 사람, 교사범. 그 다음에 용이하게 해준 사람들을 방조범, 다른 말로 종범이라 한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제 범죄 뭐가 되냐? 유형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뭘 했냐? 이제 범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범죄의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있을 때 범죄되고 위법성이 조각될 때 정당방위, 긴급필요한 정당행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리가 있을 때 범죄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형법정주의, 그래서 법률주의, 소급표를 금지. 그 옛날 걸 적용하면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 유추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적정성을 갖춰야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죄의 종류는 자, 얘를 죽일 살인할 의사가 있었다. 고의범 처벌한다. 가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한다. 기수범 처벌한다.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다. 이 사람이 당도 원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정범이라고 같이 했다. 공동정범. 시켰다. 교사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용이하게 도와줬다, 망을 봐줬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한다? 예, 방조범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처리 방법과 이제 범죄 처리 사건 같은 게 나오고 형벌의 이제 종류가 나오죠. 형벌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기 먼저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5번을 보세요. 5번.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요거 형벌의 종류 요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범죄되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5번의 동그라미 1번. 생명형의 사형이 있습니다. 가장 무섭죠?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데 사형을 거의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다 틀렸습니다. 아직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형이 뭐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 또는 신체형 자유형이라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 신체형 자유형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징역, 금고, 구류 이런 것들이 있다. 징역, 금고, 구류 자세한 건 또 이따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재산 제재는 벌금, 가료, 몰수가 있다. 벌금, 가료, 몰수. 그 다음에 명예행위에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것은 뭐냐? 이건 행정질서벌이다. 행정질서벌이 형벌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좋아요.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 그 형벌의 종류에 대한 2번 있죠? 여기서부터 보고 앞에 나와서 이제 범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